네,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대우건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아주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냈고 이 이끈 것은 실적이 되겠죠.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예상치가 1,200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나왔던 게 2,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현재 쇼 커버링, 그죠? 아주 강력한 쇼 커버링이 발동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차트가 어떤 흐름들을 좀 타고 갈지 여러분들 모두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댓글도 계속해서 상한가 가보자, 계속해서 달려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상한가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 지금 판단일을 넘어섰죠. 여기 보시면 지금 판단일이 언제다? 4월 24일 그리고 5월 11일까지 수년에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지금 좀 걸리는 게 단기 급등이랑 중장기 급등 중에 요게 좀 걸리죠. 지금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했을 때 우리가 투자 경고를 받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번이랑 3번은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5일 전의 종가보다 2배 이상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기준으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요때죠. 자, 17,350원, 17,350원 2배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34,700원이죠. 자,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지금 투자 경고 확정됐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투자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대우건설이 좀 특이한 게,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용을 좀 빨아먹기 위해서 투자 경고를 일부러 받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윗꼬리를 좀 단 것으로 봐서는 좀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34,700원을 곧바로 뚫고 이렇게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쇼커버링 강하게 발동이 되면서 올라와 버렸고, 그럼 이미 투자 경고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잘 버텨버렸죠. 특히나 거래량이 크게 뜨면서 여기서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투자 경고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가 받지 않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받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신용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거든요. 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붙다 보니까 신용이 이미 한도 초과를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신용 매매를 보시면 이미 24일부터 공료율이 존재하지 않죠. 신규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미 신용이 꽉 찬 상태다. 너무 급한 상승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한계치를 줄여버리고 더 이상 신용을 받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1.24% 요거 뺏어 먹으려고 지금 쇼커버링 발동시키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 요건 말도 안 되고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 경고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투자 경고를 얘네가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의도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쇼커버링이 강하게 발동을 했는데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 대략 5천억 가량의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물량들이 오늘 터져 나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여러분들? 항상 공매도 치는 요놈 새끼들, 외인들이랑 한투, JP모간, 신한이 있겠죠. 그리고 뭐 KB랑 지금 NH 같은 경우 좀 밀어내려는 흔적들이 나왔는데 요건 나중에 좀 체크해보고, KB도 공매도 좀 많이 치거든요. 요거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우건설 지금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공매도로 들어와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공매도가 지금 1,500만 주가 들어와 있고, 이 1,500만 주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5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24일 기준이에요. 지금 아마 더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3.72% 정말 엄청난 규모가 쌓여있죠. 이런 폭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진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위로 터져 올랐다. 그리고 위로 터져 올리면서 의도치 않은 투자 경고까지 받게 됐다라고 정리가 되겠고, 지금 대량 보유자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아마도 해외 메이저 창구들이 많이 공매도를 쳐놨을 거예요. 이 순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를 전체 유통 주식수의 0.5% 이상을 했거나 10억 이상의 공매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여기 의무적으로 공시가 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시가 되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들고 있느냐? 자, 와, 많기도 하다, 그죠?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NH, 그리고 메리츠, 메릴린치, 삼성, 그리고 JP모간, 키움. 키움은 우리가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차치해 놓고 삼성, 메릴린치, NH, 모간, 골드만, 그죠? 자, 해외 메이저 4개 항상 보이는 요놈 새끼들 항상 보이고 NH랑 삼성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고요. NH 어떻다, 여러분들? 오늘도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나왔다. 그죠? 급하게 어떻게든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한투 같은 경우 지금 환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좀 저항을 했나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한투 같은 경우 지금 저항의 흔적도 없죠. 저항의 흔적도 없이 그냥 주가 빵 쏴보니까 그냥 그대로 어떻게든 쇼커버 하면서 손실을 줄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NH였죠. NH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 NH 같은 경우 어떻게든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네요. 그죠?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통했고 그대로 그냥 마무리가 된 모습. 얘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움직였다. 매도를 여기까지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갔다가 마무리가 된 모습. 지금 손해가 좀 막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한투 같은 경우 지금 쇼커버링 물량들이 500만 주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청산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청산을 당했다. 자, 그렇다면 한투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이득입니다. 그죠? 주가가 올라가야 이득이고, NH 같은 경우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인 숏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KB가 뜬금없이 600만 주나 매도를 했다라는 뜻은 얘네도 공매도를 쳤다는 거거든요.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가 됐을 때 KB가 대량 보유자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손바뀜의 가능성도 있어요. 한투에서는 매수 진행하면서 이 롱으로 포지션을 전환한 것처럼 연출을 해놓고 KB를 통해서 공매도 때리면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청산이 당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손을 바꿨을 그런 가능성도 우리 주님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뭐 그렇게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단정질만 단선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청산당했으니까 이제부터 상방으로 향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13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환매수 좀 허겁지겁 집어넣고 35분에 마무리가 된 모습. 여기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나오죠. JP모건은 여기서 거래가 안 나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때요? 프로그램 보시면 지금 누가 봐도 쇼커버링이란 말이야. 누가 봐도 쇼커버링이고, 장 시작 땡 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강하게 쇼커버 물량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죠. 어떻게든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엄청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들어 올려져 버렸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방향성은 공매도를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고, 얘네가 손해가 진짜 막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딱 이용하기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 경고겠죠. 투자 경고를 이용을 해서 신용 매물이 빠져나가는, 반대 매매가 두려워서 빠져나가는 이 신용 매물을 이용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들을 누군가가 받아내느냐, 우리가 내일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누군가 받아주느냐, 아니면 이 매도세가 그냥 그대로 좀 저항 없이 밀려버리느냐. 자, 일단 여기가 밀리는지 확인해야겠죠. 이 매물대가 밀리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 매물대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여기겠죠. 지금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공매도가 진짜 작정하고 밀어낸다라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이 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일단 공매도 보셔야 되고, 공매도를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이 수급표, 아까 보여드린 시간별 거래원의 시간별 움직임들을 보시고 어느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주가랑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고, 투자 경고를 이제부터 받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투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죠. 일단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가가 잠깐 하락하면서 이 신용 매물만 쪽 빨아먹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승하다가 신용이 완전히 거덜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뭐 투자 경고 해제시키고 뭐 그대로 이어 나가든지, 아니면 재지정이 나오든지. 또 하나는 그게 있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40% 쏘아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40% 쏘아올린 다음에 거래 정지를 받고, 거래 정지 이후로 주가가 이제 재개가 될 때, 거래가 재개가 될 때 시초가에서 그냥 쇼부를 보는 거죠.
이 시초가 호가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이 체결 순서가 있어요. 가격이랑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매물 순서대로 이게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가 세력들한테 이길 수 있다 없다? 전혀 없겠죠.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얘네는 프로그램 쓴단 말이야. 우리가 절대 시간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매물은 어때요? 요건 뭐 당연하죠. 당연하게 얘네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정지 이후로 거래가 재개될 때 위쪽으로 쭉 쏘면서 와, 거래 정지 받아놓고도 다시 한 번 쏘네. 와, 뭐 거래 뭐 이제 위험 받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더 쏘겠네 막 이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확 달라붙잖아요. 그때 쭉 빼버리는 요런 패턴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수급의 주체들이 좀 움직이는지,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에 힘을 실어서 공매도로 밀어내는 움직임들이 보이는지, 그래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쇼커버링이 일어났고, 여기서 저항의 흔적은 있지만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쭉쭉쭉 올라가 버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숏세력들이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이를 갈고 있을 거야. 어떻게든 손실을 복구하려고 움직일 거고, 그 공간대에서 우리가 좀 고통을 받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뭐 또 지랄하는구나. 뭐 또 해봐라. 야, 니네 그래봤자 뭐 수익 나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못 움직이지? 왜 또 막 하방보지? 막 이러면서 뭐 원인을 모르면은 내가 이 그릇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야. 아씨 막 그냥 나갈란다 이러면서 뭐 여기서 매도하면 웬만해선 수익이겠죠. 아씨 뭐 잘 못 버티네, 뭐 제대로 못 올라가네, 뭐 투견 받더만 뭐 옆으로 기어버리네, 하락해버리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매도하셨다. 뭐 웬만해선 수익이실 테니까 괜찮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매도해놓고 그냥 다른 종목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 들다 봅니다. 제발 뭐 이제 쳐박아라. 내가 매도한 게 진짜 잘하는 선택이었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 쳐다본다고. 그러다가 한번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열 뻗쳐가지고 또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러면서 막 탑승합니다. 고점에서 탑승해요. 그리고 쳐박히면 또 이러네 이러면서 손실 보고 나가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손실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백하게 기준을 잡아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수급들이 쏠리는지, 그리고 이 수급들이 왜 들어오는지, 이런 게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은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좀 손실을 덜 보도록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 영상 좀 이해가 잘 됐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내가 뭘 참고해야 되는지 잘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또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말이 좀 꼬이네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재건주로도 좀 평가를 받고 있죠. 재건주 쪽으로도 좀 엮이게 됐고, 뭐 SMR이나 이쪽 좀 요상하게 엮였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뭐 재료 하나에 이렇게 뭐 매매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편은 아니고, 차트랑 수급을 보고 좀 하는 편인데, 뭐 지금 대충 뭐 재건 쪽에 지금 모멘텀이 쏠려 있다라는 건 아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수주는 국내 수주죠. 오늘만 해도 어제 나왔던 그 투자 판단 주요 경영상, 거기 그거랑 비슷한 내용. 자, 매출액 대비 거의 10%, 금액이 얼마나 여러분들? 억, 10억, 100억, 1000억, 7,827억, 7,827억짜리 엄청난 수주를 따냈다. 제가 이전에 그 전업 투자하기 이전에는 건축회사 다녔거든요. 제가 설계를 하던 사람인데, 이런 공사비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그 적용을 받거든요.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공사가 뭐 올해 안에 안 끝날 거 아니에요.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이렇게 몰릴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뭐 뭔가 사고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뭐 좀 넘긴다. 비가 많이 와서 뭐 오늘 공사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공사 기한이 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의 물가 지수는 다르겠죠. 그럼 이 물가 지수를 또 적용을 시켜가지고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그 공사 업체들이 이 건설 쪽에서 약간 공기를 일부러 늦추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건 그냥 사담인데, 그런 식으로 대우건설이 좀 매출액을 더 늘린다면 주가가 또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요건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수주 계약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과 지금 기대감을 모두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딴소리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그죠?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매물대가 없습니다. 뭐 이때야 뭐 지금 뭐 매물대 1에 걸려가지고 뭐 거래량이 어쩌고 하면서 뭐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분봉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타점을 좀 잡아야겠다 할 때 그냥 분봉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은 불리한 시장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시면 제 영상 좀 자주 뜨거든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생길 때 이런 급박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날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그날에 따라서 변동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좀 좋을지,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연구가 확정이 된 만큼 이 투경으로 인한 변동성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죠. 아래쪽으로 향할 거예요. 일단은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많이 나가긴 했지만 여태까지 매수를 많이 진행했던 게 개인 투자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연구 일단 받았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집니다. 요것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이 매도 물량이 요런 데에서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런 데서 부딪히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쭉쭉쭉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또 수급 좀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우리가 조금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 요것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이 수익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테니까 좀 마음에 들었다, 좀 이해가 잘 된다, 좀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